자, 쌤이 집합은 뭐라고 했죠? 그 기준이 명확한 거라고 했죠. 네. 맞아요? 네. 명제는요. 그냥 명제는 이거예요. 그냥 어떤 말, 어떤 문장이나 식. 그런데 참과 또는 거짓을 구분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꽃은 예쁘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왜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말은요 참이 명제죠.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게 바로 명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쌤 그럼 아까처럼 음. 명은 짝수이다는 명제의 아니에요? 그거는 안 다뤄요. 왜냐면 수학자들끼리도 말이 많다니까요. 됐죠? 오케이.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것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제라는 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쌤 명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 배운 적 있어요. 볼래요? 선생님 그러면 거짓인 것도 거짓인 거짓이 명제예요. 봐봐요. 쌤, 그럼 2 더하기 3은 4도 명제예요? 예. 이건 배웠죠. 네. 저걸 뭐라고 불러요? 거짓.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요. 문장이나 식인데 뭐가 구분이 돼요? 참, 거짓이 구분이 되죠. 저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인 명제라고 한다고요. 이해해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면 돼요. 우리 명제 안 배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어떤 문장이나 어떤 식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할 뿐이에요? 명제라고 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보세요. 이건 저건 뭐죠? 참, 명제, 항등식. 오케이? 항등식은 뭐예요? 참이 명제. 이해해요? 그런데 잘 봐요. 쌤이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이 얘기를 대답해 봅시다. 뭐야?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죠. 왜요? 이거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판단해 보면 이건 평행이죠. 교점은 없습니다. 이거 거짓인 명제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교점은 이 옆에 몰랐어. 교점은 한 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자, 이 얘기를 대답해 보세요. 쟤는 뭐라고 하죠? 명제 아니에요? 제 명제 아닙니다. 참거짓이 구분이 안 되죠. 어떨 때 x가 뭐하고 뭐? x가 3일 때 이럴 때 참이죠. 맞아? 이걸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명제는요, 확실하게 이미 참과 거짓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걸 우리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명제는요, 이 방정식의 내용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이걸 조건으로 끌어다가 명제로 구성하는 데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건 참 거짓. 참. 이건 참의 명제죠. 왜요? 조건 x는 1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건 조건 p라고 놓죠. 이건 뭐라고 나요? 조건 q라고 나올게요. 조건 p는 조건 q를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참이 되죠. 맞아요? 네. 명제는요 꼭 단순히 저렇게 하나의 식, 하나의 문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건 하나, 조건 둘을 합쳐서도 만듭니다. 조건이란 뭐처럼 생각하면 돼요?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해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명제는요 이렇게 여러 조건의 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참인 명제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예, 거꾸로 하면 틀리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면 x는 1이다는 틀려요. 이유는요? 이건 참인 명제가 아니고 거짓인 명제예요. 왜요? x는 3이라는 건 어디 갔냐고요. 그쵸? 여기서 마지막 용어를 얘기하죠. 이 방정식이라는 걸 명제 속에 끌어당길 때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 내용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를 하죠. x는 1일 때와 x는 3일 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 조건이 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방정식은 항상 참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항상 참이에요? 언제 등식 성립하죠?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죠. 그 특정한 값을 오케이? 성립할 때 그 x는 1과 x는 3과 같은 이 특정한 상황을 우리는 조건 얘의 조건을 p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조건을 참으로 만족하는 그 특정한 상황의 값을 말해요. 그게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정식의 근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 이해해요? 자, 다시 한 번만 딱 정리를 할게요. 지금 명제에서 명제가 뭔 말인지, 오케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뭔지를 공부했고요. 우리는 뭐를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요? 방정식 같은 놈을, 오케이? 조건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방정식에서도 특정한 값에 대해서 성립하죠. 방정식이. 네. 그걸 명제에서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이라고.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라고 해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명제는요, 그 진리집합끼리의 비교를 통해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나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없지, 인연아? 진리집 다시. 진리집합은 그 방정식일 때는 뭐라고 해요? 근이라고 하죠. 조건 P를,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을 참으로 만족하는 값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됐나요? 다 설명했어요. 명제 끝났어요.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내용 문제 풀어갑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명제는요, 나중에 야 니네가 내가 명제를 이제 뭐 때문에 이걸 가리키냐면 그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 있죠. 맞아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참인 것은 고르라고 하죠. 뭐 항상 옳은 것을. 그것 때문에 명제 가리키는 거예요. 조건 줄 때도 거의 쓸모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아, 그 뒤로 넘어가세요. 자, 명제의 시작은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계속 보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이 구분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 명제가 단독으로 하나의 조건만을 쓰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어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명제로 끌고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조건시 된다고 했죠.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 방정식에 해와 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명제인 조건에서 뭐가 된다고요? 진리 집합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될 방법은요. 참인 명제가 될 방법은요.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얘가 싹 다 이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게 개똥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얘기를 대답해 보시면 돼요. x가 1이면 x는 1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은 1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게 조건 Q에 대한 내용이죠.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은 누구죠? 1, 3이죠. 어때요?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과 비교를 했을 때 조건 진리 집합 Q에 진리 집합 P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참인 명제라고 한다고 했죠. 대소 비교를 보세요. 이렇게 생긴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게 뒤집어지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뒤집어지면 틀린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면 뭐가 되면요? x는 1이다가 된다면 얘는 틀립니다. 이유는요? 진리집합 P, Q의 범위가 P의 범위가 뭐예요? x는 1, 3이죠. 맞나요? 이거 진리집합 x는 1이죠.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얘는 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됩니까? 그럼 명제라는 건 저렇게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잘 봐요. 왜 있냐? 쌤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자꾸 머리가 여기 걸려요. 거기 걸린다고? 네. 야, 그래도 다행이다. 널 잡아당기는 게 하나라도 있네. 남자친구도 없어. 지금은 모기도 없어. 너 외롭지 않게. 네 외롭지 않게 의자라도 너 잡아주네. 봐요. 와 진짜 됐나요? 자, 보면요. 개빡친다. 야, 까먹었잖아, 이들아, 니 때문에. 아 까먹었어요 잠깐만. 그냥. 뭐 설명해줘야 되는데. 머리 자를 거야. 잘라. 아, 진짜 까먹었어. 자를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했지. 봐봐요.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라는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봐봐요. 조건 두 개로 연결된 명제를 표현하면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명제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얘가 아직은 뭔지 몰라요.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모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참인 명제죠. 조건 P는 이거고요. 조건 Q는 이거니까 그 조건 P, Q를 가지고 저 참인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짝대기 2개. 오케이? 얘는 무슨 명제다라는 뜻이에요? 참인 명제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검정색 글씨는 거짓이잖아요. 자, 이 말 이해해요? 이거 참이에요. 너 빠가예요? 됐죠? 아 네. 이해합니까? 이렇게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짓인 명제죠. 이 거짓인 명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방법까지만 기억하시면 명제 끝.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 명제 표현 방법 다 했다. 어디까지 내용을 설명을 다 한 거냐면 116부터요. 116, 117을 설명했네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애들이 나중에 진짜 개소리의 끝을 달려요. 정말로. 정말 쌤이 가리키면서 정말 느끼는 건 정말 개소리의 끝을 봅니다. 조건에 대한 또는 명제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개소리를 하거든요. 어느 페이지가 중요하냐면 118페이지에 거기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자, 봐요.
얘를 잘 보면 나중에 진짜 개소리하면 쌤한테 뒤져요. 하면 안 냅둘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쌤도 인정할 만큼 헷갈려요. 이게 단일 명제, 그러니까 단일 명제 조건이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게 조건 3개짜리 복합 명제로 넘어가면 이 말뜻을 구분 못하면 이런 씨발 이게 뭐여 이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실제로 보죠. 자 봐봐요.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명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x는 1이라는 조건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는 0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네. 자 얘는요 부정을 하려고 해요. 이걸 뭐에 대해서 부정한다고요? 이 조건 P와 조건 Q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명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명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일 명제 하나짜리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지금 조건 P와 조건 Q에 대한 뭐예요? 복합 명제죠. P이면 Q이다라는 이게 명제죠. 이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얘를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x는 1이 아니면 오케이? 이게 뭐다? 이 말이다. 이렇게 명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물결은요 여집합의 뜻이에요. not이라고 읽어줍니다. no 아니에요. not이에요.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짜리 부정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이해하나요? 하나짜리를 부정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요. 저거 2개짜리 아니에요? 조건 2개. 조건 2개짜리. 하나짜리 부정하는 방법. 자, 이거 쌤이 조건 P, 조건 Q라고 썼지만 명제 자체가 하나짜리여가요. 그럼 그건 뭐라고 쓰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는 4의 배수이다, 약수이다라는 말은 참여 명제죠. 뭐요? 이는 단일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는 약수이다라는 말을 부정해 봅시다. 얼마가 되죠? 이거 약수가 아니다. 끝.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단일 명제, 단일 조건 이런 거에 대한 부정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복합 명제, 명제가 2개짜리는 부정 자체가 빡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렵나요? 쉽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죠? 알아요? 야! 부정하는 방법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예 드모르간의 법칙은 합집합은 뭐가 돼요? 교집 교집합. 교집합은요? 합집합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쓰는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부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집합임을 의미해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네 야, 그리고 뭐가 여집합을 했냐? 부정이 여집합을 의미해요. 드모르가. 드모르간의 법칙 뭐라고? 교집. 뭐가 여집합으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이죠? 또 책상 쳐. 이렇게 아, 다 바뀌는 거죠. 자, 혹시 TV 광고 좋아하나요? 네. 아디다스 선전 중에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못 봤나요? 했어요. 봤나요? 올은 한국말로 보죠. 저 저는 그쵸? 모든 전체라는 뜻이죠. nothing 아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ll or nothing이 아디다스 그런 거죠. 그 선전 광고 문구입니다. 근데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집합에서 봐봐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요? 공집.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아? 공집합의 여집합은요? 전체적. 전체집합이죠. 근데 명제에서만 좀 달라요. 모든의 부정은요. 어떤이에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만 명제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 끊어야겠구나. 이것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죠. 왜냐면 여기 대우가. 자, 일단 숙제는요 126쪽까지고요. 이거 니네 쌤이 지금 일단 설명을 했죠. 큰 맥락은 설명했어요. 그러면 116쪽부터 이거 안 읽어보고 오면 쌤이 설명하건 자시고건 떠나서 다음 시간에